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좌우합작운동부터 볼 텐데 당시 상황이 어땠냐면 1차 미소공동위원회는 결렬이 됐죠. 모스크바 삼국외상회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나라 정부를 수립하는 첫걸음이었던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이 됐어. 왜냐하면 좌우위계 다툼이 워낙 심했기 때문에. 여기에 정읍발언 같은 단독 정부 수립 주장이 나타나게 되면서 분단의 위기가 현실이 됐어. 야, 진짜 이러다가 38선을 기준으로 해서 남한만의 정부, 북한만의 정부 이런 것들이 생기겠다라는 위기감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운형과 김규식 같은 중도파는 분단을 피하기 위해서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좌우익의 대립이 심해서 현재 분단의 위기가 왔다고 판단을 하고 좌우합작위원회를 조직을 하게 됩니다. 1946년 7월에. 자, 김규식이라는 사람, 여운형은 아까 전에 계속 나왔으니까. 김규식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전에 우리가 배운 내용만 생각을 해보면 임시정부의 대표로 파리강화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임시정부 배울 때 파리강화회의에 김규식을 대표로 보내서 우리나라의 독립을 주장했다 이렇게 배우죠. 그때 간 사람이 김규식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계속 일제시대 내내 독립운동 하다가 일제시대가 끝난 뒤에는 중도파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지. 여운형도 마찬가지고. 자, 그럼 미군정은, 자, 당시 남한을 장악하고 있었던 미군정은 이승만, 김구 같은 우파 세력에게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어. 얘네 때문에 이 우익이 너무 강경해서 모스크바 삼국외상회의의 절차에 따라서 미소공동위원회를 만드는데 이것도 성립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우파 세력을 좀 배제하고 뭔가 좌우익을 화해시킬 수 있는 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거야. 근데 이승만과 김구는 너무 강경하기 때문에 좌익과 협력이 안 되니까 중도 세력을 내세운 거지. 그래서 김규식, 여운형 같은 중도 세력을 지원을 하게 된 거고, 좌우합작위원회를, 이 중도 세력이 조직한 좌우합작위원회를 미군정이 지원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좌우합작위원회는 이 합작을 하는 원칙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우익과 좌익이 그냥 뭉칠 수 없으니까 좌익과 우익의 의견을 절충해서, 좌익은 5개 원칙을 내세웠고 우익은 8개 원칙을 제시했는데 이걸 절충해서 좌우합작 7원칙을 발표해서 이 원칙에 따라서 좌익과 우익이 모여서 통일정부를 만들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지. 그래서 좌우합작 7원칙의 내용은 뭐 대충 이러합니다. 자, 가장 큰 목적은 이거야. 좌우합작으로 정부를 만들자는 거야. 지금 좌우익이 대립을 해서 남한 따로 북한 따로 정부가 수립되게 생겼으니까 이거부터 막아보자는 거지. 그래서 미소공동위원회를 계속 진행하자, 여기에 참여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건 이제 좌익과 우익의 주장을 서로 절충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자, 그래서 미군정은 이 좌우합작위원회를 밀어줬으니까 이 좌우합작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 7원칙에 동의해서 뭉친 사람들을 중심으로 남조선 과도입법위원을 구성합니다. 일종의 국회라고 할 수 있어. 이걸 구성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미군정에서도 뭔가 좌우합작위원회를 밀어준 거지. 자, 하지만 우리는 역사를 아니까 이미 남북한 갈라졌잖아. 그럼 좌우합작운동에 성공했을 리가 없지. 왜 실패했느냐? 자, 우선 우리나라 주요 정치 세력 좌익, 우익 가릴 거 없이 이 좌우합작위원회에 불참했어. 김구 세력도 안 들어와. 박헌영으로 대표되는 좌익도 안 들어와. 이승만도 빠져. 한민당도 빠져. 남은 게 없단 말이지. 자, 우익 세력은 뭐가 문제였냐면 좌우합작 7원칙의 토지개혁 방식이 급진적이라고 봤다. 특히 한국민주당. 왜냐하면 이들은 지주계층이 대부분인데 토지개혁을 하자고 그러면 싫어하겠지. 자, 그리고 또 다른 우익, 김구로 대표되는 한국독립당. 이 사람은 조소왕이 얘기를 했어. 이런 얘기를. 반탁 입장 분명히 밝혀야 된다. 그러니까 여전히 이 한국독립당 같은 우익 세력은 반탁 주장을 강하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얘기가 빠졌다라는 게 불만이라는 거지. 자, 좌익은 친일파 처단 의지가 명확하지 않다. 그리고 토지개혁안도 마음에 안 들다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1946년 시점에는
미군정과 엄청난 대립을 하게 돼. 막 폭동을 일으킨단 말이야. 그리고 막 무슨 위조 지폐 사건이 터져서 막 좌익 세력이 막 잡혀가기도 하고, 미군정에 반대하는 시위에 좌익이 배후에 있어서 서로 대결하는 양상으로 가게 된단 말이야. 본격적으로 이 좌익 세력이 처음에는 합법적으로 활동을 했는데 이제는 불법적인 투쟁도 마다하지 않는다는 거지. 미군정에 대한 이런 협력 이런 것들이 소용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당연히 자업자 운동에도 좌익은 참여하지 않게 된단 말이야. 더 공격적으로 활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좌익 세력은 이미 정판사 위조 집회 사건과 9월 총파 대구 10일 사건으로 미군정과 대립이 본격화된 상태, 이런 상태에서 미군정이 후원해주는 좌우합작 운동에 참여할 의지가 없었던 거지. 자, 그래서 좌우합작 운동은 좌우익을 합작하자라는 운동인데 좌익도 미지근해, 우익도 참여 안 해. 지지부진해질 수밖에 없겠지. 그리고 냉전이 본격화되니까 미군정도 이제는 중도 세력을 밀어줄 이유가 서서히 사라지는 거야. 그래서 우파에게 더 힘을 실어줘야겠다 어쨌든 생각을 하고 이 좌우합작 운동에 대한 지원도 이제 시들해진단 말이지. 자, 거기에 이제 여운형과 김규식이 중심이 되는데, 김규식이 1947년 7월에 암살되면서 좌우합작 운동은 거의 중단된 거나 다름없는데, 그래도 김규식이 남아서 좌우합작을 위한 노력을 이어갔다. 하지만 결정적 시기는 지났다는 거지. 이런 노력 계속하지만 좌우합작이 될 기미는 거의 안 보인단 말이야. 자, 그럼 중간 점검해 봅시다. 현재까지 상황을. 자, 현재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의 결정사항이 이행되고 있습니까? 이걸 통해서 독립시키자고 강대국들이 합의를 했는데 이행이 안 되고 있지. 임시민주정부가 성립이 됐습니까? 당연히 안 됐지. 미소공동위원회가 제대로 진행 중인가? 안 된단 말이야. 2차 미소공동위원회도 깨졌단 말이야. 마지막 카드. 좌우합작 운동에 성공했나? 이것도 아니란 말이야. 그렇다면 자, 우리는 한반도의 정부가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의 결정대로 구성될 수 있냐는 거지. 역시 아니라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야? 강대국끼리 합의한 것은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 내용대로 독립시킨다야.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새로운 합의를 해야 되잖아. 그래서 미국은 새로운 방법을 찾기로 합니다. 이제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대로는 안 돼. 새로운 방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 좌우합작 운동도 부진하고 2차 미소공동위원회도 성과를 거두지 못하니까 UN 총회 한반도 문제를 넘겨버려. 이제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 가지고는 안 되겠다. UN에서 총회를 열어갖고 거기서 정하자 이렇게 해버린 거야. 그래서 소련 여기에 당연히 반발하는 거야. 왜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의 결정사항대로 안 가냐. 이게 소련의 주장이란 말이지. 그래서 소련은 UN 총회에 불참을 하고 소련이 빠진 상태에서 UN 총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어떤 결정이 나왔느냐. 인구 비례에 따른 총선거로 그냥 정부 구성해라. 무슨 미소공동위원회를 열고 임시민주정부를 하고 뭐 신탁통치를 뭐 그 기간 동안에 하고 이런 복잡한 방법 하지 말고 그냥 쌈박하게 선거를 해라. 그래서 선거에서 많이 나온 세력이 잡는 걸로 하자라고 하는 거야. 근데 자, 이 선거의 규칙이 인구 비례에 따른 총선거야. 그래서 남한 인구가 당시 1900만 명이고 북한 인구가 1000만 명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 비례대로 하니까 국회의원 300명을 뽑는데 북한 지역에서는 100명을 뽑고 남한 지역에서는 200명을 뽑는단 말이지. 이게 인구 비례 총선거야. 남한 지역이 38도선 이남 지역이 인구가 두 배 많았기 때문에 국회의원도 2배 더 많이 뽑아야 된다는 규칙을 가지고 총선거를 하자고 1947년 11월에 이 UN 총회에서 결의를 한단 말이지. 그러면 북측은 당연히 또 반발한단 말이야. 지금 남쪽은 미국이 장악했고 북쪽은 소련이 장악을 했는데 인구 비례를 해서 남쪽에서 200명 뽑고 북한에서 100명 뽑으면 자기네들만 불리한 거 아니냐. 그래서 자기는 이 인구 비례 총선거가 자신들에게 불리한 구도라고 생각해서 반대했단 말이지. 그래서 UN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총선거 실시를 감독하기 위해서 UN 한국 임시위원단이 한반도에 방문했는데 소련이 거부했고 북측도 거부했기 때문에 38도선 이북에는 못 들어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는 들어갈 수 있는데 북쪽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선거 감시가 안 되면 선거가 진행이 안 되겠지. 한마디로 북측은 총선거를 거부했단 말이야.
그래서 유엔이 다시 한번 회의를 열었어. 이번에는 총회를 못 여니까 소총회를 열어서 지금 북쪽에서 여길 못 들어가게 한다. 어떻게 하냐? 가능한 지역에서만 선거를 하자. 자, 그럼 가능한 지역은 어딥니까? 남쪽 지역이죠. 그러니까 소총회에서 이런 결의를 해서 남한만의 총선거가 사실상 결의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남북 분단은 이제 목전에 다가온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자, 그래서 이 단독 선거가 한마디로 단독 정부 수립과 동의어겠지. 그러면 이건 안 된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을 거야. 왜냐면 우리나라 지금 분단되면 안 되는데 남한에서만 선거를 해서 정부가 구성이 되면 이게 분단 아니냐. 그래서 움직임, 이러한 단독 선거에 반대하는 움직임 두 가지가 생겨났다. 그래서 첫 번째 남북협상, 두 번째 제주 4.3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먼저 남북협상부터 봅시다. 자, 남북협상은 뭐냐? 자, 분단의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김구와 김규식은 통일정부를 수립하기 위해서 김일성 등의 북쪽을 장악했던 김일성 일파에게 정치 요인 회담을 제의해. 1948년 2월에. 지금 총선거가 48년 5월 10일이니까 지금 거의 직전에 지금 이런 걸 제안을 한 거지. 지금 이대로 가면 진짜 분단되니까 우리 가서 합의를 하자. 지금 북쪽에 가서 김일성이 단판 지어야겠다. 그래서 김규식과 김구가 회담을 제의했단 말이야. 자, 그래서 4월 달에 김구와 김규식이 38도선을 넘어서 북한 지도부와 남북 협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완전 직전이잖아. 지금 5월 달에 선거를 하는데. 그래서 합의를 하기는 했어. 38도선 이남의 총선거, 남한 단독선거에 반대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이 북측과 그리고 김구, 김규식으로 대표되는 남한 쪽 인사 대표가 합의를 했단 말이지. 그치? 단독선거 안 된다. 왜? 왜 이런 걸 반대했어? 분단이니까. 이런 걸 반대한단 말이야. 목표는 뭐냐? 통일정부를 수립해야 된다. 이런 합의를 한 거지. 자, 하지만 미국, 소련은 모두 이런 합의에 관심이 없어. 이미 뭐 그렇게 합의를 한 거니까. 그리고 북한은 김일성이 김구와 김규식을 만나주긴 했지만 이미 독자적인 정권 수립을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만난 거는 명분 쌓기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무 임박한 때에 이걸 했단 말이지. 근데 김구와 김규식은 어떤 뭐라도 해야 되니까 한 거고. 자, 그래서 결국 남한만의 단독 선거가 치러지고 분단을 피할 수 없었고 북한도 명분을 쌓았기 때문에 단독 선거가 치러지고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걔네도 자기네들의 정부를 수립을 하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지. 총선거 5월 10일에 총선거를 하고, 자, 총선거를 하면 뭐가 구성이 되냐? 국회가 구성이 돼. 그럼 국회에서 뭘 만들어? 법을 만들잖아. 그래서 헌법을 이 국회에서 만든단 말이야. 그래서 이 헌법을 제정을 하게 되면 정치 체제를 결정할 수 있지. 뭐 사회주의 국가를 세우냐, 아니면 뭐 자본주의 국가를 세우냐, 헌법의 내용에 따라서. 그리고 뭐 대통령이 다스리는 나라냐, 뭐 총리가 다스리는 나라냐, 뭐 심지어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냐, 이런 걸 헌법에서 정할 수 있단 말이지. 그래서 헌법에 기초한 정부가 구성이 되고 정부가 수립된단 말이야. 그래서 선거를 하면 뭘 뽑는 거냐면 국회의원을 뽑는 거야. 여기서 국회를 구성해서 헌법을 만들고 그 헌법에 따른 정부가 수립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을 먼저 뽑을 수가 없는 거지, 정부를 만들 때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사건이 있냐. 4.3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1947년 3월 1일에 제주에서 3.1절 기념 행사와 함께 통일정부 수립 요구 시위가 발생했는데 왜 이런 게 나왔을까? 47년이 아닙니다. 1948년입니다. 역시 당시 분위기가 50 총선거에 반대하는 분위기도 꽤 컸다는 거지. 왜냐면 선거를 하면 남한만의 정부가 수립되고 그게 분단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이런 요구하는 시위가 발생해서 제주도
관덕정이라는 곳에서. 근데 이 시위에서 경찰이 총을 쏘면서 사상자가 발생을 하고 여기에 반발한 시위가 격해지니까 미군정은 제주도 주민들을 탄압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제주도민들이 이제 미군정에 대한 반감이 높아졌겠지. 야, 좀 단정 남한만의 선거를 반대하는 시위 좀 했다고 사람을 쏴 죽이고 그걸 또 막 거세게 진압한단 말이에요. 제주도민의 반발이 커지니까 이것을 자위 세력이 단독 선거 저지 통일정부 수립을 내세우면서 무장 봉기를 일으키게 돼. 1948년 4월 3일. 그러니까 4월 3 사건은 좌익 세력이 일으킨 사건이 맞아. 그런데 그 이전에 제주도민의 반감이 있었다는 거고, 여기 이 반감의 원인에는 미군정과 경찰이 제주도민들을 부당하게 탄압했기 때문에 이런 불만이 쌓였다는 거지. 그래서 무장 봉기가 일어났어. 자, 미군정은 바로 경찰과 군대를 동원해서 무력으로 이를 제압하려 했고, 당연히 이 과정에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합니다. 자, 특히 민간인 사망자가 많이 발생했어. 이게 봉기를 일으킨 좌익 세력만 토벌하는 것이 아니고, 이 제주도 사람들은 바닷가에는 많이 안 살고 중산간 마을이라고 해서 이 한라산과 바닷가 사이에 요 지역의 사람들이 많이 살았대. 근데 이 진압 과정에서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사는데 경찰과 군대가 이 지역에 있기만 해도 좌익이라는 거야. 너 여기 있어? 좌익이잖아. 저 옛날부터 여기 살아. 그딴 거 필요 없어. 죽였단 말이지. 그지? 그래서 학살이 빈번했다. 근데 여기에 학살은 여기 그래프를 보면 알겠지만 미군정이 보낸 토벌대 그리고 나중에 대한민국 정부가 보낸 토벌대도 가해자에 소속이 되어 있지만 좌익 무장대도 가해자에 속해 있습니다. 비율은 좀 작지만.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거야. 좌익 세력이 제주도민 죽인 적도 있고 그리고 미군정과 대한민국 정부에서 보낸 토벌대가 주민들을 죽인 적도 있고 그 사이에서 민간인들은 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된 거지. 자, 그래서 4.3 사건은 바로 진압이 안 되고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도 계속 지속이 됐고 나중에 한국전쟁이 끝나고 나서 1954년이 되어야 한라산에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다는 허가가 내려진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좌익 세력이 이 야산대가 활동할 수도 있으니까 못 들어간다 이런 금정령을 내렸단 말이지. 여기 게릴라전을 펼친 좌익 세력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하지만 54년이 돼서야. 그치? 4.3 사건 1948년부터 일어났는데 몇 년간에 걸쳐서 이 사건이 계속 지속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끝나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4.3 사건을 아까 얘기했듯이 민간인들이 워낙 많이 죽었어. 제주도민들이 뭐 10만 명? 그 당시에 인구가 10만 명 정도 살았는데 이래저래 죽은 사람이 피해를 받은 사람이 거의 15,000명 이렇게 넘어갔었다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나라가 나중에 이 제주도민들이 부당하게 죽은 이 진압 과정에서 부당하게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2003년이 돼서야 50년이 넘게 지나서야 국가에서 사과를 하고 그리고 4.3 사건이 2014년 그러니까 불과 몇 년 안 됐지 4월 3일에 국가기념일로 지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4.3 사건이 진행되는 와중에 대한민국 정부는 수립이 됐다. 그러니까 4.3 사건이 발생되고 쭉 진행되는 동안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는데 자, 이때 정부 수립 이후에 이승만 정부가 아직 4.3 사건이 안 끝났기 때문에 전라도 여수에 주둔한 군부대를 제주도에 출동시켜서 4.3 사건을 진압시키려고 했어. 근데 당시에는 군대 내에도 좌익 세력이 존재했기 때문에 이 좌익 세력이 제주도 출동 반대 통일정부 수립을 내세우면서 무장 봉기를 일으키게 된다. 그러니까 군대 내의 좌익 세력이 4.3 사태 진압 반대와 그리고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하면서 무장 봉기를 일으켰단 말이야. 이 사건을 뭐라고 부르냐면 여수 순천 11구 사건이라고 이야기해. 자,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지. 50 총선거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됐고 4.3 사건은
쭉 진행이 되는 와중에 정부가 수립이 되니까 정부에서 군부대에 제주도에 가서 진압 좀 해라 하고 명령을 내리니까 여기에 일부 부대가 반발을 해서 반란을 일으킨 사건이 여수순천 11구 사건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일어난 반란은 정부가 즉각 출동을 해서 반군을 진압했고 반군은 지리산으로 이동했는데, 근데 당시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민간인이 계속 학살이 돼. 그래서 이후 정부는 당시까지 군 내부에 존재하던 자익계열 부인을 대규모로 숙청한다. 왜? 군대 내부의 자익계열들이 반란을 일으킬 정도로 많다라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건이 일어나면 또 민간인 학살이 일어난단 말이야. 반란을 일으킨 반군도 그렇고 진압한 진압군도 모두 여수순천 일대에서 민간인 학살을 저질렀는데, 반군은 반란이 일어난 직후에 여수 지역을 장악했기 때문에 우익인사와 경찰관 그리고 그들의 가족을 죽였고, 반란 이후에 진압군도 불순분자 색출을 명분으로 민간인을 학살했어. 근데 이게 너무 애매하다는 거지. 이 사람이 진짜 좌익인지 그냥 어쩔 수 없이 협력한 사람인지 그냥 여기 살고 있었던 사람인지 엄격하게 구분하지 않고 그냥 좀 수상하다 싶으면 다 죽여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이 사건은 공식적으로 2634명이 사망했고 4325명이 행방불명이 됐어. 이거는 행방불명, 어디 도망간 사람도 있겠지만 언제 어디서 죽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수두룩 빽빽이란 말이야. 그래서 거의 7,000명가량이 죽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것을 잠깐 요약을 하자면,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이 됐어. 그래서 이게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대로 안 될 것 같으니까 좌우합작 운동을 일으켰지만 실패했지. 그래서 미국은 한반도 문제를 유엔에 상정을 해서 총선거를 결의했어. 근데 알다시피 북쪽에서 거부를 했지. 그래서 그럼 남한에서만 선거를 하자. 남한만의 선거를 결의하게 돼. 그러니까 이러다간 진짜 분단이 되겠다. 그래서 단독 정부 수립 반대 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남북 협상이 있고 그 연장선상에서 제주 4.3 사건이 일어나. 제주 4.3 사건은 왜 이게 엮이냐면, 처음에는 단정 수립 반대 운동을 했는데 미군정이 탄압을 했고 제주도민의 불만이 올라간 상태에서 좌익이 봉기했기 때문에 연관선상에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제주 4.3 사건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여수에 주둔한 군부대를 출동시키려고 했는데 이 안에 있는 좌익 세력이 군대 내부의 좌익 세력이 봉기를 일으킨 게 여수순천 11구 사건이고, 제주 4.3 사건과 여수순천 11구 사건은 모두 민간인 학살이 대규모로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